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12주차 2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혼합형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진도가 좀 빨리 못 나가고 있습니다. 좀 스피드를 좀 올리도록 할게요. 8장에서는 라우팅 IP 데이터그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로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라우터가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살짝 끝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호스트도 라우터 역할을 하기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갈 거, 이쪽에 저 뭐죠? 게이트웨이를 이쪽으로 할 것인지 이쪽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게이트웨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한데, 아무튼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런 걸 대비해서. 그죠? 뭐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죠. 다이렉트 딜리버리와 인다이렉트 딜리버리. 다이렉트야 뭐 결국은 직접 그 연결을 해서 이제 전달하는 거고요. 인다이렉트는 간접적으로 이제 배달을 하는 거겠죠. 즉 간접적으로 패킷을 전송하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 전송이라는 것은 다이렉트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랜상에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같은 랜상에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A에서 B로 보낼 때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B의 하드웨어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서 이제 직접 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다이렉트 딜리버리고요. 인다이렉트 딜리버리는 우리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B라고 하는 호스트한테 내가 A가 보낼 경우에 이것은 나랑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목적지 컴퓨터 B의 IP 주소를 보게 되면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이 분명히 나랑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전달을 부탁한다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라우터. 우리 보통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라우터한테 나 대신 네가 전해줘 하면 얘가 경로 배정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여러 라우터를 거쳐서 최종 라우터가 이제 B한테 전달하는 이런 방식을 인다이렉트,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배달해준다, 간접적으로 전달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딜리버리에는 다이렉트 딜리버리와 인다이렉트 딜리버리가 있다. 요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다이렉트 딜리버리를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건데, 굉장히 복잡하겠죠? 어디로, 어느 라우터로 보내야 돼 도대체?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우리의 그 게이트웨이가, 라우터 1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두 개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밖에 없는 게이트웨이니까, 인다이렉트인 경우에 당연히, 이 R1에 보내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여기가 복잡한 건 아니고요. 여기는 아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팅이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뭐 가기도 하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갈래로 이제 라우터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여기서 과연 이 방향으로 가냐, 이 방향으로 가냐, 이 방향으로 가냐. 이것이 바로 경로 배정 아니겠어요? 이 경로 배정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복잡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테이블 드리븐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라우터에 테이블들이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이 테이블 정보를 딱 쳐다보면은 어느 라우터로 가야 될지 정보가 여기 다 써 있는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네트워크에 관련된 또 라우터가 또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과연 이 테이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결국은 늘 강조하지만 영어로 다이나믹,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네트워크 정보를 어떤 네트워크는 고장나서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테이블에 심느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포커스에 두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책의 16장 주변에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 이번 학기에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요. 예, 오랜 많이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 뭐 하는 거냐? 이 테이블에는 과연 그러면 어떤 정보가 들어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경로 배정을 할까라는 거죠. 이 테이블에 데이터를 처음에 어떻게 셋업을 하고 어떻게 변화를 주고 하는 것들은 16장에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혼란스러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도달 가능한 목적지에 관한 정보가 분명히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 라우터가 어디로 데이터그램을 보내야 될지를 판단이 가능한 그런 어떤 테이블이고요. 예, 이런 테이블들이 쭉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신에 여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는 네트워크 아이디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아이디만. 그러니까 우리 IP 주소가 네트워크 아이디가 있고 호스트 아이디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정보를 주로 많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친 풀 IP 주소를 간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넥스트 홉 라우팅 정보입니다. 넥스트 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 홉은 뭐냐면 라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우터. 그래서 넥스트 라우터에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죠? 넥스트.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집합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n 쉼표 r이라는 정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게 테이블이라고 한다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 여기가 n에 관련된 정보, 여기는 r에 관련된 정보가 쭉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n은 뭐냐? 목적지 네트워크의 I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21.54.33.77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C 클래스니까 네트워크 아이디 정보는 뭐죠? 여기 3바이트가 바로 네트워크 아이디 정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221.54.33.0. 예, 이게 제로면은 네트워크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가 어디에 들어간다? 네트워크의 N 쪽에, 즉 다시 말해서 목적지 네트워크 IP의 그 네트워크의 IP 정보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IP 정보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네트워크 아이디만 들어가는 겁니다. 호스트 아이디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이곳으로 이 네트워크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라우터를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라우터 정보가 들어있죠. 라우터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라우터 정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우터의 IP 주소. 이 IP 주소는 당연히 네트워크 아이디 플러스 호스트 아이디가 다 들어있는 풀 IP 주소를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선 요 라우터 IP 주소로 우리가 포워딩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라우터들이 쭉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다 그러면 인다이렉트 딜리버리 정보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렉트 딜리버리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겠죠? 정보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홉 라우팅 테이블에는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의 파트가 이제 넥스트홉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얘기죠. 예, 그에는 바로 이런 정보가 들어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면요. 그림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요 그림이 아주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우터는 QRS가 바로 라우터입니다. 그죠? 라우터이고요. 여기에 각각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정보가 이렇게 10.0.0부터 40.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들 A 클래스 A가 되야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QRS의 IP 주소는 이렇게 이쪽에서 봤었을 때는 10.0.0.5고 Q 같은 경우에
이쪽 네트워크에서 봤었을 때는 20.0.0.5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보들이 여기에 지금 쭉 펼쳐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세 개의 라우터 중에서 바로 R, 요 가운데 있는 라우터의 넥스트 홉 라우팅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요게 그죠? 예. 그래서 여기는 N이고 여기가 R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네트워크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라우터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라우터를 중심으로 좀, 요 라우터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이니까 이 라우터에는 지금 얘는 20.0.0.0하고 30.0.0.0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20.0.0.0하고 30.0.0.0 요거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뭐라고 해요?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인데 그게 바로 IP 주소겠죠?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아이디만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 정보만 이렇게 추출해서 씁니다. 왼쪽에.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이렉트 딜리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딜리버 다이렉트리라고 썼으니까 우리 아까 한다로 한다면 다이렉트 딜리버리 이것도 다이렉트 딜리버리죠. 여기는 이제 인다이렉트 딜리버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0.0.0.0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10.0.0.0은 어떻습니까? 예, 직접 연결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0.0.0.0은 어느 라우터에다가 보내면 되겠죠? 라는 라우터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10.0.0.0은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 라우터 입장에서는 어디로 포워딩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Q로 포워딩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Q의 네트워크 IP 주소는 바로 이 네트워크 20.0.0.0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Q하고 R하고 그죠? 여기서 바라본 그러니까 라우터 R에서 바라본 Q의 IP 주소는 요게 보이겠죠.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20.0.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우터 입장에서는 10.5.4.8로 보내는 예를 들어서 10.5.4.8이 목적지 주소입니다. 목적지 주소면은 얘 중에서 뭘 뽑아내야 되죠? 네트워크 아이디만 추출을 해야겠죠. 네트워크 아이디를 추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불필요한 정보죠. 호스트를 구분하는 정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10.0.0.0이 바로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아이디 부분이 여기 테이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확인을 해보니까 세 번째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습니까? 라우터의 IP 주소를 딱 보니까 20.0.0.5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것으로 가는 뭡니까? 그 데이터그램은 패켓은 어디로 보내라는 얘기죠? 20.0.0.5 다시 말해서 Q로 보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테이블에 의해서 R은 Q로 보내는 거죠. 또한 여기에 있는 40.0.0.0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R은 40.0.0.0이라고 하는 네트워크하고 직접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간접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R 같은 40.0.0.0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서 바라본 바로 S 30.0.0.7 바로 이웃한 거잖아요. 그죠? 넥스트 홉이라고 하는 것은 넥스트 홉이 뭐예요? 넥스트 라우터니까 바로 이웃한 라우터의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웃한 라우터의 정보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R이라는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내가 일로 보낼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40.0.0.0 같은 경우에는 바로 S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30.0.0.7이 S의 IP 주소니까 이것이 여기 테이블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 40.5.8.22라고 하는 IP 주소를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로 갖는 애를 만약에 라우팅을 경로 배정을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40.5.8.20에 같은 IP 주소에서 뭐를 추출해야 되죠? 네트워크 아이디만 추출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40.0.0.0
0.0 클래스 A니까 그죠? 예, 클래스 A는 1바이트밖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0.0이 되고 이것이 여기 테이블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라우터를 찾아보니까 30.0.0.7입니다. 그러면 30.0.0.7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넥스트, 네, 넥스트 홉이죠, 그죠? 넥스트 홉. 그러니까 넥스트 홉의 라우팅 테이블은 바로 어떤 라우터의 바로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의 정보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정보를 갖는데, 예, 이럴 경우에는 예, 직접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죠? 직접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간접 연결일 경우에, 이 라우터, R 라우터 입장에서는 예, Q로 갈 거냐, S로 갈 거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Q로 갈 것인지, S로 갈 것인지, 그에 대한 그 네트워크 정보가 여기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라우터의 주소, IP 주소가 이렇게 있는 테이블을 넥스트홉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이렇게 간단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이렇게는까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다른 정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다른 정보. 예를 들면 여기에 뭐 T라고 하는 예, 라우터가 또 이렇게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도 있고 여기 뭐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또 계속 첨가되겠죠. 이쪽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는 예, T라고 하는 라우터의 IP 주소. 이쪽은 또 무슨 얼마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불어나겠죠. 그렇죠? 예, 계속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우터의 네트워크의 구조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길이 여러 개로 이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이게 계속 첨가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예, 대면 시간에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엔요. 그러면 이 넥스트 홉 라우터, 그러니까 넥스트 홉 라우팅 테이블만 갖고 있으면은 모든 라우팅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 디폴트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테이블이 있잖아요. 테이블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이렇게 뭐 Q, R, S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있고, 그죠? 네트워크들이 있고, 여기도 네트워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Q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테이블에는 지금 이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가 없어요.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당연히 여기다 등록돼야겠죠. 이 등록이 되고 이거는 Q로 보내야겠죠. 그죠? 근데 뭐 이상한 네트워크가 또 있어요. 또 어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변에 있는 Q하고 S하고 직접으로 또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디폴트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디폴트 라우터는 이 테이블에 매칭이 안 되는 네트워크로 가는 애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머지는 디폴트 그 게이트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디폴트 라우터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여기 테이블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없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네트워크 아이디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디로 보내느냐? 디폴트 라우터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S가 만약에 디폴트 라우터라고 여기 라우팅 아래 그 세팅이 되어 있으면 얘가 여기 테이블에서 찾다가 없으면 무조건 어디로 보내죠? S라고 하는 라우터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S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죠? 그래서 디폴트 라우터는 언제 쓴다고요? 라우팅 테이블에 아까 넥스트홉 라우팅 테이블이겠죠? 없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 그 정보가 여기에 없을 경우에는 디폴트 라우터로 전송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적혀 있지 않는 넥스트 저 뭐죠? 라우팅 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디폴트 라우터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네트워크 관리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터가 있습니다.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터는 뭐냐면요. 호스트가 뭐겠습니까? 특별하게 예, 관리자가 정한 그런 라우팅 테이블이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넥스트 호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예. N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라우터 정보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뭐 다이렉트 뭐 딜리버리를 하고요. 그죠? 여기 다 뭐죠? 여기 다 뭐예요? 예. IP의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만 여기다가 다 쓰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는 뭐죠? 아무것도 없는 거는 디폴트 라우터입니다. 그런데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터는 뭐냐면요.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테이블에 있는데 여기에 풀 IP 주소가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아이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21.5.4.8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아이디뿐만 아니라 호스트 아이디까지 다 포함된 풀네임의 IP 주소가 여기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이죠, 그죠? 예, 이거는 어느 라우터, 뭐에서 Q라는 라우터의 IP 주소가 여기 써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이거는 관리자가 아예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IP 주소로 가는 애는 요 라우터를 반드시 거치게 해주세요라고 하고 이거는 라우터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기에 풀 IP 주소가 다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죠? IP 주소 중에서 네트워크 아이디 부분만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라우터는 아예 여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이픈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디폴트 라우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를 알았네요. 그죠? 그래서 넥스트 홈 라우터하고 그다음에 그 디폴트 라우터, 그다음에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터. 이 세 가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IP의 라우팅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라우팅 데이터그램이 쫙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인풋이 뭐죠? 데이터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은 미리 준비한 거죠. 그죠? 라우팅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의 넥스트 홉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넥스트 홉. 그다음에 라우터. 그죠? 여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랑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IP. 아까 10.0.0.0이었나요? 예. 이거는 다이렉트 딜리버리겠죠. 그죠? 딜리버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30.0.0.0은 또 어디로 보내고, 뭐 40.0.0은 또 어디로 보내고, 요거는 이제 인다이렉트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라우터의 IP 주소가 여기 다 써 있겠죠. 이렇게. 그죠? IP 주소가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팅이 있죠. 여기는 IP 주소가 뭐 121.55.33.77 이런 식으로 풀 IP 주소가 다 써 있고 여기에는 또 지정된 라우터 IP가 여기에 들어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디폴트 라우터고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우터의 IP 주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예,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우리가 배운 것만 따진다면 그래서 이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입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데이터그램이 하나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를 여기서 추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D라고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그램에서 우리가 생각나시죠? 예, 예, 5줄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맞죠? 5줄이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이 소스인가요? 소스 IP 주소고 5번째가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니까 이 부분을 추출해서 요거를 D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추출하는 거죠. 라우터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하는 게 다 전부 다 그죠? 예, 그렇죠? 그런 다음에 네트워크 프리픽스를 컴퓨트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네트워크 아이디만 추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IP 주소를 내가 D를 내가 그러니까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를 내가 했습니다. 128.
아니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팩스 뭐 할까요? 221.55.44.77하고 이제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트워크 프리픽스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가 C 클래스니까 어떻습니까? 3바이트가 네트워크 정보잖아요. 그러면은 비트 엔드를 합니다. 예, 255. 그다음에 여기 호스트 아이디는 제로로 놓죠. 이걸 비트 엔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55가 다 모든 8비트가 다 1이잖아요. 그러니까 8비트가 다 1이니까 요거는 바이패스 그대로 나옵니다. 221.55.44 그대로 나오죠. 여기는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0으로 엔드를 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러면 221.55.44.0이 되죠. 아까 10점대는 어떻게 되죠? 10점, 5점, 8점, 7이라고 하는 IP 주소가 있다면 얘는 A 클래스죠. 그러니까 비트 엔드를 어떻게 하죠? 255 그다음에 0, 0, 0. 1바이트만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네트워크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것만 250으로 해가지고 비트 엔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트 엔드를 하게 되면 풀로 이 비트는 다 1이기 때문에 이거 엔드를 해보면 그대로 10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수가 있어도 0으로 다 엔드를 하기 때문에 0, 0, 0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네트워크 프리픽스란 얘기죠.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네트워크 프리픽스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다이렉트 커넥티드 네트워크 어드레스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라우터와 어떻습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프레임 만들어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테이블 보면 나오죠, 그죠? 같은 다이렉트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이디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이게 1순위고 두 번째 순위가 뭐죠? 바로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터냐 이거죠. 호스트 스페시픽 라우터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여기 다 네트워크 프리픽스만 있고요. 여기에 딱 가보니까 풀 IP 주소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호스트 스페시픽 IP 주소 라우팅이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IP 주소에 해당되는 것이 목적지 컴퓨터냐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라우터로 보내면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프리픽스인 N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 D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넥스트 홉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이렉트도 아니고 그죠? 호스트 스페시픽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인다이렉트 부분에 있는 뭐 여기를 찾겠죠.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있으면 해당되는 라우터로 보내고 그죠? 있으면 해당되는 라우터로 보내고 없으면 그러면 디폴트 라우터를 찾겠죠. 그럼 디폴트 라우터를 쭉 뒤져보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이픈이에요. 그럼 이게 디폴트 라우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라우터로 보낸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이것도 디폴트 라우터가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겠죠.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렉트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스페시픽 체크하고 세 번째 넥스트 홉 체크하고 이것도 없으면 네 번째 디폴트 라우팅을 체크하는 그런 걸 방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함으로써 이제 뭡니까? 좀 8장은 이제 대충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28분이나 됐기 때문에 차치를 끊겠습니다.